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빈손 회담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담이었습니다. 정부는 회담 내내 평화와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영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을 피했으며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중국이 최근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소식까지 감안하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더더욱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은 당연히 비핵화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을 흔들려는 의도까지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우리의 안보 원칙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얼마나 분명히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외교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곤 하나 핵심 현안에 대한 가시적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권과 직결된 현안들 역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해 사과도 철거 약속도 없었으며 한한령 문제 또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정부가 성과로 제시한 각종 MOU 역시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보단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 복원은 국익의 좌표가 분명할 때 가능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외교 전략을 분명히 제시하고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 불법 조업, 한한령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낼 후속 대응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돈거래 의혹이 개인 비위를 넘어 조직적 은폐와 권력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다는 탄원서가 2023년 12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 측에 전달됐고 그 전달 창구가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대표에게 보고했다,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녹취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공천비리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왜 아무런 감찰이나 조사도 없이 사라졌고 결국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되돌아갔다는 정황까지 제기됩니다.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만 공천에서 배제됐고 민주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갔습니다. 공천 비리 제보가 당대표 라인에 보고됐음에도 묵살됐다면 이는 누군가의 판단에 따른 조직적 은폐입니다. 당대표가 몰랐다면 심각한 보고검증 시스템 붕괴이고 알았다면 묵인 또는 방조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특검 요구는 거부한 채 꼬리 자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에게도 해당 의혹을 문의했으나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혹이 민주당 지도부 핵심부까지 공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재명 당시 당대표 라인 전반이 수사 대상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천 헌금, 인사청탁, 대북 송금까지 주요 의혹의 중심에는 만사 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탄원서를 전달받고 보고를 언급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국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직접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민주당도 정말 떳떳하다면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에 협조하십시오. 이를 또 거부하는 순간 민주당은 스스로 공천은 거래였고 침묵은 조직적이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동거래 의혹과 권력형 은폐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품 전달 핵심 의혹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 이뤄진 출국이란 점에서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 수수 여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의혹이 민주당 공천 관리 과정에서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이후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묵살된 것은 아닌지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미 녹취와 복수의 진술을 통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과 지도부 인사들이 언급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 공천 과정에 관여했거나 보고 전달 조정 역할을 한 인사 전원에 대해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인멸과 수사 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핵심 인사의 출국을 사실상 방치한 수사 대응은 결과적으로 수사 방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탄원서 전달 및 보고 경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당시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였던 정청래 대표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한 대상입니다. 의혹의 전개 구조상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는 수사의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지금은 의혹 당사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가장 큰 시기로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개인 문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정황과 사후 처리 과정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출국 금지와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공천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 공천이 금전거래 의혹과 보고 묵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라면 출국 금지와 전면적인 조사 그리고 보고 대응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는 국민적 의혹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출국 금지 조치와 수사 전반을 끝까지 점검할 것이며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폭로가 사실상 1일 1폭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첫째, 공개된 녹취에서 후보자는 인턴 직원에게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 인격 모독성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언론 기사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 후보자는 기사 보고에 그치지 않고 보좌진에게 자정 넘어 댓글 대응까지 직접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보좌진에게 자택 프린터 수리, 자녀 공익 근무지 심부름, 가족병원 이송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넷째, 직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동선을 캐게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직장인께 묻겠습니다. 이런 상사가 고위공직자로 적합하겠습니까? 다섯째, 후보자 가족 재산은 175억 원으로 10년 새 110억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총괄할 후보자가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자신의 재산이란 점부터 상식에 어긋납니다. 여섯째, 후보자 자녀들이 대부업체 회사채를 매입한 사실은 재정 책임자 후보자로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를 드러냅니다. 일곱째,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매입과 수용 과정에서 약 3배 차익 의혹이 제기됐지만 납득할 설명은 없었습니다. 여덟째, 재개발을 공약했던 지역의 토지를 가족이 보유한 사실 역시 공직 윤리와 정면 충돌합니다. 아홉째, 시장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후보자의 신념은 현 정부의 초확장 재정 기조와 충돌하지만 이에 대한 소신이나 입장 표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시구 의원들을 상대로 권한을 앞세운 압박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던 현직 구의원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극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유산 위기까지 겪었다는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사과와 자진 사퇴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여야 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집행이 지연되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정상적인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방산업체들마저 자재대금과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정당국과 국방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산 신청이 늦었다 하고 다른 한쪽은 정상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처의 책임이든 부처 간 협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보 예산 관리에 실패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안보 예산은 사후 변명이나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불거졌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긴장이 상존하는 시기에 국방 예산 공백 논란까지 제기됐다는 사실은 정부의 안보 관리 역량과 인식 전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가 안보는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국방 예산은 곧 전력이며 대비태세 그 자체입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안보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보 예산 집행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지급된 국방 예산의 즉각적인 정상화는 물론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안보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고 단 한순간의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